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척추나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턱관절 역시도 이 안쪽에 있는 인대나 뼈 자체가 흡수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 것보다는 사실은 근육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성형외과 1세대이자 윤곽수술 장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오창현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반갑고요. 네네. 제가 이렇게 윤곽수술 장인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만큼 얼굴 구조와 얼굴형에 있어서 엄청난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요, 바로 이 턱관절 장애와 얼굴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제법 어려운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네, 하지만 원장님 네네. 전문가시니까. 네네. 네, 사실 이 턱관절이 좀 다른 뼈와 다르게 이렇게 좀 턱이 빠지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하품하거나 또 음식물 씹을 때 여기서 소리 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또 이제 입을 벌리기 어렵다는 분도 있으시고, 이게 다 이제 턱관절 장애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입을 벌리기 어렵거나 네. 혹은 아플 때 또 네. 소리가 나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주된 턱관절 장애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네. 턱관절이 네. 굉장히 독특한 관절이에요. 네네. 우리 몸에서 네. 모든 관절은 피봇 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관절 안에서 움직이는 게 모든 관절의 특징이에요. 네. 턱관절만 유일하게 네. 슬라이딩 운동이라 그래서 관절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다가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쪽에서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실제로 전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은 네. 그게 경화든 중하든 턱관절의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옛날에 좀 피곤하고 그럴 때 여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다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정말 많이 흔한 거네요.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본인이 네.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네. 손가락 2개가 들어가서 잘 움직이는 정도, 혹은 혹은 3개가 들어갈 정도라면 완전히 정상 범위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게 손가락이 든다는 게 입을 벌리고, 그렇죠.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넣었을 때 2개가 들어갔을 때는 잘 움직여야 되고요. 잘 움직여야 되고, 3개는 빡빡하게 보통 들어가죠. 들어가네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본인의 새끼손가락을 양쪽 귓구멍에 넣고 입을 벌려보시는 거죠. 그때 한쪽 손가락이 빠지거나 이 한쪽에서 덜그럭거리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것도 한번 조금 더 깊게 치료나 어쨌든 진찰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네. 관절이 아플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아픈 게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통증 같은 경우는 네. 오래 걸려도 한 2주에 3주 정도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품하다 약간 삐끗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아프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한 달 이상을 갔는데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다. 근데 입을 벌리기 힘들면서 턱관절 잡음이 훨씬 심해졌다. 이때는 아마 치료 차원의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간도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네. 2, 3주. 네. 그걸 넘어가면서 계속 아프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만성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럼 만약에 잠깐 이렇게 벌렸다가 아팠을 때, 이럴 때 집에서 그러면 좀 혼자 해볼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을까요? 네, 오늘 또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턱관절 장애 혹은 이제 턱관절 질환이란 말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고요. 이걸 좀 세분화해 보면은 근육에 의해서 유발되는 턱관절의 문제가 있고요. 인대나 뼈처럼 골격 쪽의 문제로 생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허리를 생각해 보면,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척추나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턱관절 역시도 이 안쪽에 있는 인대나 뼈 자체가 흡수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 것보다는 사실은 근육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방법은 먼저 턱관절 주위에 큰 근육 다스리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저작근이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턱에서부터 광대, 관절을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관자놀이에서 턱뼈에 붙는 근육이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양돌개라고
귀 바로 뒤쪽에 꽃갈 모양의 뼈가 있거든요. 튀어나온 뼈. 네, 이 뼈에서부터 쇄골까지 이어지는 근육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근육을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큰 근육을 일단 먼저 다스려줘야 되는데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어보시면 요 끝에 뾰족한 데가 있죠. 네. 그걸 가지고 턱을 누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압력이 강하게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10번을 끌어올립니다. 굉장히 세게 해야 돼. 네, 약간 강도를 줘야 되죠. 이렇게 올릴 때 뭔가 결리는 사람들은 뭔가 안에서 걸리는 뭔가 딱딱한 부분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땐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측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여기서 시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생각보다 시원해요. 진짜 시원하네. 네, 이렇게. 이것도 10번이에요. 네. 반대로 요 유양돌기에서부터 쇄골까지 근육 내려주는 근육이거든요. 내려줍니다. 네. 긴장 풀어줘야 돼요. 긴장 풀어줘야 됩니다. 이 흉쇄유돌근이라고. 네, 맞습니다. 요 세 가지 근육이 관절을 감싸는 제일 큰 근육이고요. 실제로는 관절 안쪽에 근육이 있거든요. 그거는 턱뼈 뒤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폼을 따라가면은 그 부분이 근육이 있는 자리예요. 항상 조심할 거는 큰 근육은 적당히 강하게, 작은 근육 굉장히 젠틀하게. 작은 근육 꾹꾹 눌러대면 얘들 그거 자극으로 또 뭉쳐요. 그것도 여기서 가볍게 부드럽게 기분 좋을 만큼 풀어주세요. 이런 일들을 사실 내가 뭔가 이거 뻐근하고 불편하고 답답할 때 해주면 생각보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 긴장도 풀리기 때문에 관절이 제법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잘 알려주셨는데 좀 따라해봤는데 진짜 너무 시원한 느낌이 확 들고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네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턱관절 장애가 왜 생기는 건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요. 난 다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왜 아프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턱관절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잘못된 습관의 누적이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는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못된 습관을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당연히 한쪽으로 이제 턱을 괴는 습관. 그러면 압력이 불규칙하게 한쪽 턱관절에만 전달되겠죠. 그리고 긴장하거나 주무실 때 이걸 턱을 깨무는 거. 의외로 주무실 때 턱을 깨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턱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되는 거. 이를 가는 행동. 또 하나 주무실 때 사실 우리가 정면으로 누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이드 슬립이라고 한쪽으로 계속 주무시는 분들이 턱에 횡압력을 주거든요. 그것도 역시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의외로 거북목이라고 목을 빼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턱관절에는 뭐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자기도 모르게 쌓여가면서 생기는 거네요. 자, 근데 이제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이제 불편한 것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안면 비대칭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턱관절 장애가 안면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꼭 그게 1:1의 관계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쉽게 말하면 턱관절이 불편하면 앞으로 얼굴이 삐뚤어질 거야. 사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턱관절을 만드는 몇 가지 요소 중에서는 안면 비대칭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골격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 뼈가 흡수가 되거나 관절이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는 턱관절의 길이가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집의 기둥의 높이가 다르면 지붕이 기울어지듯이 턱관절 길이가 다르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니까 그때는 좀 심각한 안면 비대칭이 좀 생기게 되고요. 또 교합이 불안정한 경우는 턱관절과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얼굴 비대칭도 좀 만들게 되죠. 또 이렇게 교합이 안 좋은 상태, 관절이 안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아쉽게도 우리 몸의 턱관절은 쉴 수가 없는 관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부전한 관절이죠. 먹을 때, 말할 때, 하품할 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관절에 마모가 된다면 턱이 뒤로 밀리면서 무턱이 되거나 오히려 입이 약간 벌어진 개합 교방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이렇게 오래돼서 이제 안면 비대칭이 생겼다. 그럼 이제 원장님 같으면 치료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단 제일 추천드릴 방법은 초기에 잘 다스리는 게 역시 제일 효과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초기의 치료 방법으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근육을 다스린 치료가 일반적인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말고도 전문 진료기관을 방문하신다면 네. 관절 주위의 근육들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복약을 처방하는데 그 내복약의 종류도 우리가 굉장히 근육통에서 쓰는 약과 유사합니다. 근육이완제, 염증을 네. 좀 낮춰주는 약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대칭이 유발될 정도로 네. 관절의 손상이 물리적으로 진행됐다. 이때는 그런 치료만으로는 사실은 어렵죠. 어렵고요. 그때는 관절의 위치를 좀 보정을 좀 해줘야 되고 또 네. 교합도 안정화시켜야 되는 네. 양악수술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양악수술. 네. 따라서 양악수술이 네. 생각보다는 좀 유용하고 다용도 수술인데요. 네. 다만 이제 필요한 인디케이션을 잘 잡아서 적응증을 잘 잡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행한다면 그거는 꽤 도움을 받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의 장인이라고 불리시는 오창현 원장님이 나와주셔서 이렇게 얼굴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턱관절 장애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맞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